안녕하세요. 이번 어도비 포토샵 CC 스틸라이프 리터칭 강의를 진행하는 사진가 이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지는 이제 대략 한 14년 정도 됐고요. 제품 사진은 그중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패션 매거진과 뷰티 매거진 그리고 제품 광고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밑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광고 VMD 광고 이미지들을 촬영한 것들이고요. 이건 제품 뷰티 이미지들, 예, 화보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제 사진을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제 웹사이트로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지 속 뷰티샵을 완성하는 이제 포토샵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잡지 속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잡지 속 뷰티샷을 완성하는 포토샵 고급 기술. 첫 번째, 예, 뷰티 아이템 촬영의 기초와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는 럭셔리하고 좀 몽환적인 분위기의 배경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톤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니큐어나 오일들이 떨어지는 리퀴드 방울 및 이제 합성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톤을 잡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 이제 물 촬영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게 될 이제 간단한 테크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팁 정도랑 이제 리터칭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물 모양 이제 리퀴드 촬영을 한 후에 물 모양 합성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아이템 촬영의 기초와 핵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아이템들은 워낙 다양한 디자인과 이제 색상 그리고 소재들로 너무 많은 종류의 이제 촬영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키지 디자인들이나 이제 소재 질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제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실버 제품입니다. 실버인데 이제 반광택의 제품이죠. 원기둥.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 디자인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제 향수병이죠. 대부분 유리로 돼 있고 가끔 이제 아크릴이나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향수는 대부분 거의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이 향수병 안에 들어있는 텍스처의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콘트라스트나 디테일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유리병 같은 경우는 유리 특유의 이 결이나 모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라이팅을 어떻게 잡아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 뷰티 제품, 이 실버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제일 많이 쓰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은색이고 빛을 반사를 하고 이제 반광택 제품이죠. 이제 뚜껑 같은 경우는 거울처럼 실버로 쓰는 제품들도 많은데, 이런 반광택 제품들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라이팅을 칠 때 정면에서 보통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를 잡아주고 라이트의 방향성을 잡고 그 강약으로 입체감을 조절을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의 라이트와 오른쪽의 라이트의 이제 강약의 차이가 좀 보이시죠? 왼쪽이 더 세고 오른쪽이 더 약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며 제품이 둥근 원통 형태의 제품을 입체감 있게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라이팅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의 디테일입니다. 이렇게 디테일을 잡았을 때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 강하게 잡는다고 하면 디테일이 다 날아가게 되죠. 이 디테일이 날아갔을 때 이게
웹사이트에서 보는 것과 인제 인쇄용에서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인쇄용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 화이트 부분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잉크가 아예 묻지 않고 종이 상태로만 출력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포토샵에서 확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에 들어가시면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클릭하시면 인제 RGB와 원래는 이렇게 CMYK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인제 RGB는 말 그대로 인제 모니터에서 보는 거, CMYK는 출력용에 대해 데이터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 주시면 잉크 총 사용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잉크 총 사용량이 뭘 뜻하냐면은 흰색 종이 위에 잉크의 농도가 얼마나 많이 뿌려지느냐. 숫자가 0에 가까우면 인제 화이트가 되는 것이고 숫자가 350에 가까워지면 블랙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통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을 때 화이트 값에서 잉크 값이 7%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잉크가 안 묻는다고 보면 되고요. 블랙에서는 290% 29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블랙으로 떡진다고들 하죠. 완전 블랙 디테일만 나옵니다. 디테일이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탈 잉크를 이용해서 이 스포이 토탈 잉크를 이용해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하면서 촬영이나 작업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병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리병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참 다양하죠. 특히 향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 내용물 안에 있는 이 컬러감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리의 이 투명감을 살리면서 이 유리 특유의 결과 재질을 살리기 위해선 라이팅을 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촬영 같은 경우는 카메 바닥에 유리판 위에 제품들이 올라가 있고 탑라이트에서 제품들을 촬영하고 밑에서 조명을 역광 방향으로 쏴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백라이트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이 블랙을 끊어주는 거 없이 블랙을 주변에 있는 블랙을 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 라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각형이나 이런 납작한 것들보다 이렇게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제품처럼 모양이 많고 두께감이 있으며 원통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 라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라이트를 좀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명 자체보다도 그 조명 앞에 쓰는 디퓨저와 제품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블랙 라인 먹는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 가까이 들어가서 이런 라인들이 없어지게 되면 유리 특유의 느낌들이 사라지고 입체감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리감을 적당히 잘 조절을 해서 이 결들이나 이 블랙 디테일 같은 경우를 잘 살려주면 제품의 고급진 느낌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이트 배경이다 보니 너무 화이트로만 나르게 되면 제품 디테일도 안 보일 뿐더러 이 텍스처 컬러도 안 보이게 되죠. 그럴 때는 이 제품 텍스처만 따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노출로 촬영을 했는데도 이 제품이 원래 색깔보다 더 날라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본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제품 텍스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소스 촬영이 필요하시다면은 광량을 줄여서 다시 한번 촬영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럭셔리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 이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는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이구, 소스가 여기 있었네. 나머지 소스를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 소스가 오고 있죠.
자, 이렇게 코스들이 다 왔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원형 구슬에서 이제 오일이 한 방울 제품에 똑 떨어지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경에 컨트라스트가 있고 좀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를 잘 살려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완성 컷을 한번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그걸 먼저 보실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오일이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뒤에 배경에 들어가 있는 이 구슬을 합성하는 방법, 좀 자연스럽게 이 이미지를 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의 배경 톤을 먼저 좀 잡아주고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만들어 놨던 제품 배경 톤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제품 톤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크게 만질 필요는 없고 보통 컨트라스트로 많이 조절을 합니다. 근데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할 때 이제 우리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레벨이나 곡선을 많이 이용을 하죠. 이제 커브. 예.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지에서 여기 조정 안에 들어있는 이 커브를 이용해서 콘트라스트 작업을 해 주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할 때 수정하거나 그게 좀 되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레이어에 바로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여기 레이어 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반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제 곡선이 있고 이 곡선을 클릭을 하시면 이 곡선에 관련된 마스크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이제 수정을 하시거나 이걸 없애거나 다른 걸 넣고 싶으실 때 이미지에 손상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음 참 여러 가지로 용량이 좀 많이 커져요. 근데 이게 레이어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용량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용량 커지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만져 볼게요. 자, 이게 곡선의 오른쪽 중앙에 있는 창을 보시면요. 이게 몇 가지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가락, 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스포이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스포이드는 옆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에 이제 스포이드를 클릭하는 부분에 이 히스토그램 이 라인에 이제 포인트가 잡히게 됩니다. 이 밝기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 왼쪽으로 가면은 화이트고 중앙은 그레이, 오른쪽이 화이트, 중앙이 그레이, 왼쪽은 블랙이죠. 때문에 필요한 내가 이제 만지고 싶은 부분들을 이걸로 정확하게 잡아서 끌어내려주고 올려주고 하면 이 부분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나머지 블랙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이 중앙에 있는 톤을 좀 더 눌러 볼게요. 톤을 눌러주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영향이 미쳐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 부분만 이런 부분 여기 이쪽에 있는 하이라이트들은 건드리지 않고 제품들도 건드리지 않고 이 배경들만 따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마스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마스크에서 옵션 딜리트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포워드 이제 이미 여기 컬러가 마스크에 먼저 씌워서 이제 곡선 효과를 입히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거 이제 마스크를 씌웠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작업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제 이 블랙으로 돼 있는 이 레이어 마스크에 흰색으로 칠하면서 이제 효과를 주는 건데요. 자, 효과를 줄 때 인제 브러쉬를 좀 더 부드럽고 네 천천히 줄 수 있도록 이제 불투명도와 흐름 그리고 브러쉬 경도를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 불투명도는 너무 높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훅훅 변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작업이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인제 불투명도를 인제 낮은 퍼센테이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10 에서 20% 사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한 15% 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흐름이라는 거는 이 브러쉬 이게 원형 브러쉬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그라데이션 폭을 더 넓게 만들어 줄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쓰는 거고요. 경도는 최 0%로 맞춰 주고 흐름은 60%, 0%에서 생기는 그라데이션보다 그라데이션 폭이 더 넓어요. 이 흐름을 좀 낮게 맞춰 주면. 자, 다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브러쉬로 두드려 줍니다. 한번 이게 인제 천천히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훅훅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도 밝기를 조절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 주면서 작업을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마스크 작업을 했죠. 인제 이걸 한번 꺼 볼게요. 차이가 어떤지. 자, 제가 딱 필요로 한 부분 제품에는 묻지 않고 또 하이라이트에도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데 이 중간 톤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색 컨트라스트 작업이라든지 톤 작업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 좀 참고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아까 보여 드렸던 거 구슬을 합성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이게 좀 넉넉치가 않아서 이제 구슬의 디테일 소스 작업을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구슬이 원본은 이렇습니다. 그냥 백라이트 하나만 쳤기 때문에 구슬의 깊이감이나 아니면 구슬의 빛이 투영되는 느낌이 좀 많이 약한데요. 그거를 이렇게 곡선과 브러쉬 그리고 또 곡선 등을 이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투명감과 컨트라스트를 좀 만들어 줘서 구슬이 좀 더 맑고 투명하고 방울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까 전에 완성 컷으로 보여드렸던 이 제품 위에 있는 이 구슬이 올라가고 구슬에서 오일이 떨어지는 거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슬을 가지고 가고 적당한 크기로 구슬을 좀 키워 줍니다. 너무 작으면은 허전해 보일 수가 있으니 이 중간에 이 오일 소스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일 방울 떨어지는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느 정도 띄워 주는 게 좋아요. 센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 주고요. 자, 인제 이 부분에서 오일이 이렇게 한 방울 뚝 떨어질 텐데 오일이 떨어질 때 끝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깔때기처럼 모이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도 제품 오일을 떨어뜨려 보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필터에 픽셀 유동화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한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뒤틀기 도구를 많이 이용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제 브러쉬 도구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크기는 말 그대로 브러쉬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를 사이즈를 이걸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도와 농도는 이 당겨지는 폭, 넓이 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디틀링 넣는 게 더 폭이 좁아질 거예요. 잠시만요. 보세요. 숫자가 작으니까 이게 훨씬 더 폭이 좁아지죠. 그리고 이게 숫자를 키우면은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 주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보통 50% 정도에 놓고 작업을 합니다. 압력은 말 그대로 압력은 이것 음 이 늘어지는 속도 같은 거를 이제 조절을 해줄 때 쓰고요. 늘어지는 양을 얘기하죠. 그리고 압력의 숫자도 낮으면 낮을수록 이 움직이는 폭이 훨씬 더 좁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오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제 깔때기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뒤틀기 도구로 만듭니다. 여기서 압력은 50%. 사이즈는 브러쉬 사이즈는 저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씩 끌어내려준다. 그럼 깔때기 모양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해가며 끝 모양을 좀 다듬어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코너 곡선이 좀 완만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꺾였죠.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줍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좀 다듬어 줍니다. 이것도 브러쉬 사이즈와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압력이라든지 농도를 좀 다르게 조절해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모양을 잡아 주시고요. 자, 인제 이게 위에 있는 큰 오일에서 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깔때기 모양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방울을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울도 제가 어느 정도 작업은 해 놨는데, 그래도 합성은 제대로 해야겠죠. 이 제품과 구슬의 사이즈에 맞게 방울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 주고요. 이 끝선 이 지금 이 방울의 이쪽 라인과 양쪽에 있는 이 깔때기 끝 라인과 이쪽 끝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겹쳐지는 위치를 잘 확인을 하면서 맞춰 줍니다. 자, 이 정도 위치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잡아 주시고, 이 끝부분은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정리를 해 주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붙이는 걸로 인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검정색으로 바꿔 주시고, 검정색 마스크 위에 검정색을 칠하게 되면은 인제 이게 없던 지워지는 효과가 있죠. 자, 아까처럼 이제 브러쉬는 경도를 0%로 이제 불투명도를 쪼끔 더 올려 줄게요. 30% 정도. 이 정도로 한번 지워 주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불투명도를 쪼금 더 낮춰 볼게요. 네. 자, 이 오일 방울과 이 구슬의 모양 톤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구슬에서 오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느낌은 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인제 이 구슬과 오일 방울의 인제 톤을 맞춰 볼게요. 자, 톤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음 색상 아
색상 균형, 이제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컬러 밸런스가 레이어가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레이어들도 다 전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방울에만 영향을 받기를 원하죠. 그럴 때 마스크를 칠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을 하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것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게 밑으로 화살표가 생기고요. 이 방울에만 적용이 인제 이 색상 균형이 이 방울에만 인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레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레드를 좀 넣고 옐로우를 쪼끔만 넣어 볼게요. 황금빛을 좀 만들어야 되니 마젠타도 살짝 넣고. 자, 다른 데는 영향 없이 예 오로지 이 방울에만 영향이 미치죠.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게 제일 쉽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사용해 보시면은 편하게 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과 이 방울의 인제 노출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노출을 좀 맞춰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곡선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 방울에만 영향을 미치게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 줍니다. 그리고 중간 톤보다 살짝 밝은 이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짝 좀 끌어올려 보고 이 부분도 살짝 끌어올려서 여기가 톤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밝기는 어느 정도 잘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블랙 이 섀도우 부분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연하죠. 이 부분도 인제 살짝 섞어서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톤이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맞춰졌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너무 여기 경계선들이 전반적으로 좀 날카롭게 떨어졌어요. 이 부분들을 쪼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툴바를 보시면 물방울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흐림 효과 도구. 이 블러를 주는 도구인데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걸 선택을 한 후 여기 경계선 쪽을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색칠을 하듯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경계선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지만 이 경계선을 얼마큼 깔끔하고 부드럽게 해 주냐에 따라서 합성 티가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좀 결정이 돼요. 히스토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히스토리로 이 흐림 효과 도구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어, 이 흐림 효과 도구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히스토리가 넘어가 버렸네요. 음. 자, 일단 이렇게 유리 구슬에서 오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까지 합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세 제품들 뒤쪽으로 다른 유리 구슬을 하나 집어넣을 건데요. 이게 제품 앞에 왼쪽에 있는 제품과 뒤쪽에 있는 제품 원근감 거리감이 좀 있죠? 이 거리감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구슬도 더 뒤쪽으로 보낼 겁니다.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소스를 이용할 거고요. 이 구슬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구슬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부분과 섀도우 부분이 있는데 빛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인제 이걸 위치를 좀 조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히 조절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제품보다 이 뒤에 있는 제품들이 포커스 아웃이 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구슬이 이 제품들보다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포커스 아웃이 많이 돼야겠죠. 그럴 땐 가볍게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포커스 아웃이 된 느낌을 좀 더 만들어 줍니다. 이 정도는 너무 많고
보통 살짝 윤곽선이 좀 더 흐릿하게 보일 정도?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랑 비슷하되 이거보다 쪼끔만 더 흐리게, 저는 한 10 정도, 10 에서 10 정도로 잡고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제품 뒤쪽으로 가게 됐을 때 효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품 뒤로 가게 되면은 인제 이 제품의 눕기를 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인제 마스크로 지우고 이 유리구슬을 뒤쪽으로 보내야 되니, 예, 패스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리 패스를 따 놨고요. 이 패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패스를 이용했고요. 이 패스 자체를 그냥 바로 마스크를 주게 되면은 너무 날카로운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네, 선택 수정해서 패드 값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 픽셀 정도. 2 픽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 4 픽셀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누른 후에 이 마스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선택 부분이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예,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원근감이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러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이런 몽환적인 느낌의 원근감이 있는 배경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연습을 해 보시고 하시면은 다음 작업에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니큐어를 이용한 이제 화보 촬영인데요. 네, 이걸 네, 매니큐어를 합성하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뜨네요. 참 소스가 많죠. 자, 이것들을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펼쳐볼게요, 쭉. 네. 자, 이렇게 많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가 될 컷은 이 컷이고요. 자, 여기 뚜껑이 열려있는 매니큐어들이 보이시죠? 이 매니큐어들이 이제 텍스처들이 보이면서 매니큐어들이 흐르는 이 매니큐어 텍스처들이 흐르는 이 모양들을 좀 합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리퀴드 촬영 방법이고요. 어 이것도 여러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제품 두 개를 기준으로 먼저 작업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먼저 이 뚜껑에 있는 이 매니큐어 팁을 이제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을 뺀 이유는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합성 소스 작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팁을 아예 빼놓고 촬영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여기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요. 사각형 윤곽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주시고, 여기 이동 도구 이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거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 주시면 원래 있던 위치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컷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쪼끔씩 모양이 이제 틀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 모양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되게 쉽습니다.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이 경계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움직인 자국이 보이시죠? 경계선이 흐릿하게. 이거를 이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키와 이동 툴, 그리고
트랜스 트랜스폼. 자, 커맨드 T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편집에서 자유 변형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살짝 내려갔죠? 이 부분을 잡고 좀 올려주고 맞춰줍니다. 자, 이제 얼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팁만 필요한 거니까 이 밑에 검정색 뚜껑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이 팁만 살려놓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과 똑같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합성 작업은 웬만하면 다 마스크 씁니다. 웬만하면이 아니고 그냥 다 마스크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열은.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이렇게 지워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끝부분은 이 마스크 좀 브러쉬 경도를 좀 강하게 주고 경계선을 좀 날카롭게 해서 지워주시면 쉽고요. 이제 좀 더 정확한 걸 원하시고 노가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스를 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어쨌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작업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은 명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제품과 배경 차이가, 컬러감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빠른 선택 도구 이것들을 이용해 여기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배경 필요 없는 부분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선택된 부분만 확인하고 싶을 때 여기 왼쪽 툴바에 보시면 아유, 워낙 많다 보니까 퀵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퀵 마스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것을 반대로 쓰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 지워주고요. 필요 없는 부분이죠. 경계선을 좀 정리해주고 다시 퀵 마스크 버튼을 눌러서 퀵 마스크를 풀어줍니다. 그 후에 이 선택된 부분만 지울 거니까 여기다 이제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소스가 너무 많네요.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마스크에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옵션 백스페이스를 눌러 지워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웠는데 경계선이 별로 안 이쁘죠?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빠른 선택 도구라든지 이런 자동 툴을 선택을 했을 때 경계선이 좀 부자연스럽고 날카로운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럴 때는 선택에 들어가시면 수정, 여기서 매끄럽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경계선 픽셀 단위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라인을 좀 다듬어 주는데요. 보통 1픽셀에서 저 같은 경우 많이 쓰면 3픽셀까지 쓰고요. 이런 좀 쨍한 사진에서는 보통 1픽셀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1픽셀 선택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따줄게요. 됐고, 아까랑 큰 차이가 없네. 아까는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동 선택 도구 클릭해 주시고 선택 후 여기서 선택 수정해서 매끄럽게 1. 그 후에 옵션 백스페이스. 자,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워 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합성으로 매니큐어 팁을 살리는 방법을 잡아 해 봤고요. 인제 이 병에서 매니큐어가 흐르는 장면을 인제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거를 위한 소스도 촬영을 해 놨고요. 소스가 굉장히 많죠. 이 소스가 음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병에서 매니큐어가 흐르는 이 자국들이 보이실 겁니다, 텍스처가. 이 텍스처를 여기에 합성할 겁니다. 근데 지금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흐르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버벌이 이 제품의 이제 뚜껑 부분이 거울 같은 반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소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텍스처가 여기 거울처럼 반사가 돼요. 근데 이 부분도 같이 합성을 해 주셔야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인제 합성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전처럼 이동 툴을 이용해서 Shift를 누르고 끌어옵니다. 끌어오고, 자, 인제 불투명도로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해 줘요. 이 정도 위치가 맞을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위치. 이 뚜껑 끝선 부분에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인제 이거를 맞춰 주고 100% 불투명도를 100% 올려주고 이제 마스크로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100%니까 너무 경계가 날카로우니까 경도를 0%로 맞추고 불투명도도 대략 한 60%로 맞춰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합성 작업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텍스처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계 부분을 쉽게 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자동 선택 도구에서 허용치 값을 좀 낮춰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전에 좀 더 스무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매끄럽게를 1 정도 주십니다. 여기 그래도 여기 이제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옵션 백스페이스. 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끝부분들만 나머지 좀 브러쉬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브러쉬로 경계선을 좀 날카롭게 해 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 주실 수도 있어요.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 팔과 이 텍스처가 같이 겹쳐져서 이 텍스처 모양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패스를 이용해 주시고
여기서 인제 패스를 이용해서 인제 선택 영역 만들기 이 부분만 인제 따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이 0% 이 픽셀을 렌더링을 0%로 주게 되면은 너무 날카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쪼끔 더 부드럽게 0.8 픽셀 정도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똑같이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고 검정색을 칠해 줍니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 실버 컬러가 나오겠죠. 반대 방향도 똑같이 작업해 줍니다. 자, 되게 지루하시죠? 이게 원래 제품 사진이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보세요. 이게 다 팁입니다. 저도 하다 보니 이만큼 늘게 됐지만 그만큼 연습도 필요하고 누군가 옆에서 알려줬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네, 참 그런 게 쉽지가 않죠.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또 따라 해 보세요. 자, 이제 줄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줄기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끝에 방울을 인제 합성을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오겠죠? 자, 이 수많은 소스 컷들 중에 또 찾아봅시다, 우리. 자, 이제 쓴 것들은 이제 지울게요. 아, 여기도 있네요, 소스가. 방울 소스. 모양도 딱 괜찮고 반영도 적당히 잘 예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해서 방울 끝부분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방울 먼저 합성을 할게요. 됐고 아까 전처럼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끝부분의 경계선들을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행히 여기 이 목 부분이 이 줄기 끝부분과 두께가 일치하네요. 이 부분에서 나머지 마스크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마스크에 씌워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경도를 낮춰 주시고 합성 작업을 합니다. 음. 자, 오, 딱 맞네요. 자, 그리고 이 경계선 이 주변부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고 이럴 때는 그냥 뭐 아까 전처럼 자동 선택 툴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빠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패스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어쩔 땐 패스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자동 선택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동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피해서 이렇게 패스 툴을 이용해 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끝부분도 마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브러쉬를 이용해 사이즈를 조정해 주고 그래서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끝부분이. 이제 방울이 맺히니까. 근데 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이 부분도 방울이 있어야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면은 좀 전에 썼던 소스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Shift를 눌러도 원래 위치로 가지는 않지만 Shift를 누르고 움직여도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합성은 기본적으로 소스 합성 작업은 마스크를 많이 이용하고 가끔 이제 블렌딩 모드나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작업에서는 마스크와 마스크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불투명도를 맞춰주시고
또 끝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이것도 이것은 이제 여기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음. 음. 선택 영역이 너무 많아지죠. 네. 브러쉬로 나머지 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로 정리를 마저 다 해 주시고. 자, 됐습니다. 이제 반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합성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딱 고정한 상태에서 흘러서 늘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포인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둘, 셋, 세 개나 되네요. 이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이 제품 밑에 있는 나스. 자, 쭉 늘어지는. 합성 방법은 아까 제가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소스 작업을 얼마나 잘 해 놓느냐에 따라서 합성 시간이 단축이 되고 합성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컷을 다 찍었다고 할지라도 합성 소스를 얼마큼 공들여서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게 달라지게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촬영할 때 좀 더 집중해서 촬영하시고 집중해서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 꺼 주시고요. 저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인제 곧 여름이죠. 뷰티 촬영에서 여름은 곧 물 촬영입니다. 자, 리퀴드 촬영이 정말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인제 슬슬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인제 리퀴드 촬영이라 하면은 인제 주로 물을 이용한 촬영, 인제 액체를 이용한 촬영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주로 인제 액체라 하면은 주로 물, 페인트, 인제 뭐 글리세린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죠. 근데 가끔 인제 좀 더 청량감 있고 뭔가 푸르스름하고 약품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파워에이드 같은 컬러감 있는 음료를 쓰기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촬영은 인제 장비빨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조명에서 우리가 인제 이걸 태양광에서 다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찍으면은 이거 제품 디테일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인제 조명을 스튜디오에서는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자, 일반적인 우리 조명들로는 좀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조명에 인제 보시면 인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듀레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듀레이션 타임이라는 게 이제 조명의 발광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발광 속도 인제 카메라로 치면 이제 셔터 스피드 같은 거죠. 그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은 인제 피사체가 흔들리듯이 듀레이션 타임이 느리게 되면은 이런 순간적인 움직임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셔터 스피드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빠른 조명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빠른 조명들은 전체적으로 다 비싸더라고요. 보통 듀레이션 타임에서 이 물 촬영에서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듀레이션 속도는 제 경험상 대략 4,000분의 1초 정도 나오는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명이라 하면은 지금 국내에서 다 거의 다 수입 조명이고 좀 좋다 하는 조명들 뭐 인제 브 무슨 뭐 조명이 있고 인제 프 무슨 조명이 있겠죠. 되게 비싸고 좋고 예. 그런 조명들을 이용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조명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럴 때 또 한 가지 또 소소한 팁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 인제
소형 스트로보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인제 캐논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580EX라든지 아니면 이제 니콘은 SB 시리즈 그런 소형 스트로보들도 듀레이션 타임이 꽤 빠릅니다. 그래서 물 촬영할 때 의외로 잘 사용해요. 디퓨저와 그리고 동조기 그리고 소형 스트로보 한 3 개에서 4개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은 이 정도의 물 촬영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용 팁들을 보시려면은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인제 해외 작가들이나 다른 포토그래퍼들이 인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하셔서 촬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제 그런 고가 조명들은 진짜 뭐 말 그대로 진짜 수천만 원씩 하는 조명들이고 이거 한번 찍자고 또 그렇게 돈 들여서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렇게 그런 조명을 사서 그렇게 인제 소형 스트로보들을 구해서 촬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인제 이 물 촬영에 대한 인제 합성 작업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베이스가 될 네 촬영이고요. 촬영 네 데이터입니다. 원래 이게 물 촬영이 전체가 합성이 되면은 이런 느낌의 이제 물이 옆에서 쫙 맞으면서 이제 제품을 감싸고 이제 물방울이 튀기는 그런 이미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배경에 이제 블루 필터를 살짝 주면서 비네팅을 주면서 청량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인제 이걸 만들어 이 합성을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자, 물 촬영은 이 물을 뿌렸을 때 이 전체 모양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예쁜 부분 그리고 제품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부분들을 적절히 잘 오려서 이용하는 거고 이 부분을 얼마큼 자연스럽게 잘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자, 인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골라 놓은 물 촬영 소스가 대략 4컷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제가 선택을 좀 해 놨네요. 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베이스 이미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베이스 물 촬영을 할 때는 이 베이스가 되는 이 물이 묻지 않은 이 제품에 라이팅을 정확히 맞춰서 한 제대로 하나를 찍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물 촬영을 할 때 물로 인제 제품 측면을 때리거나 뒷면을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이 움직이게 돼요. 그랬을 때 라이팅이 정확하게 맞았던 라이팅들도 다 틀어지게 되고 모양도 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물기를 다 닦아내고 그걸 또 찍어서 합성을 하는 방법도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먼저 완벽하게 촬영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물 촬영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물을 계속 때리기 때문에 제품에 물로 계속 때리기 때문에 이 제품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제품을 완벽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 놓은 것들 글루건이나 이제 양면 테이프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물에 약해요, 글루건이. 그래서 물을 계속 닿게 되면은 글루건이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나 그냥 원래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붙지도 않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이제 두꺼운 실리콘으로 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제품을 고정을 시켜 줘요. 정말 잘 붙습니다. 물에 담궈 놔도 안 떨어져요. 근데 촬영이 다 끝나고 떼려고 그래도 참 힘들어요, 잘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네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제 하나씩 차근차근 합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밑부분 밑부분이 아니고 오른쪽 상단 부분부터 먼저 합성을 할게요. 저는 오른쪽 상단의 이 부분을 배경을 합성을 해 주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소스 컷과의 이 베이스 컷의 지금 크롭이 달라서 시프트를 붙여서 넣더라도 시프트를 누르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위치에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옮겨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한 조정은 확대를 해 주시고 인제 이동 툴을 이용해서 버튼 키 방향키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잡아 주시면 정교하게 잡힙니다. 딱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100%로 맞추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마스크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마스크예요 그냥.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분 있으면은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물 묻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닦아 줍니다. 자, 아까 전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닦을 때 경계선 자체가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기 위해서 이제 브러쉬의 경도 그리고 불투명도, 흐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속도와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쓸 것은 이 물 부분에 닿는 이 물결들을 사용을 하지 뒷부분에 이 물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 촬영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따야 될 것들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인제 이런 물결들이 좀 더 잘 보이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 최대한 신경 써서 지워 주도록 하세요. 어떤 경우는 이거를 패스로 따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말 그런 경우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재촬영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 생각 아이고 그냥 감안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참 원래 모든 리터칭이 다 그렇겠지만 제품 사진이 유독 좀 노가다가 많아요.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쩔 때 보면 제품이 좀 더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인물도 뭐 이제 뭐 잡티 지우고 뭐 없는 배경 만들어내는 경우도 허다하긴 하지만 제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물 촬영들 손이 엄청 많이 가죠. 자, 그리고 이 끝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해 줘야겠죠. 지금 너무 경계선이 뚜렷하고 나중에 합성으로 좀 어떻게 덜어내긴 하겠지만 일단은 너무 강하게 떨어진 부분만 정리를 좀 해 줍니다. 자, 윗부분에 물 맞는 모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인제 하단 측면, 우측면은 인제 물 맞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물 촬영할 때 물이 뿌려지고 물 모양이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우리는 제품을 살리는 제품 사진가들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로고가 잘 보여야겠죠. 어쨌건 이 로고를 최대한 가리지 않는 방향에서 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로고를 가리게 되면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품이 보이지가 않으니깐요. 이런 거 좀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선택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똑같이 끌어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조정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요. 자,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다시 이것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닦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닦아봅니다. 자, 투명도를 좀 올려주고
부분도 물결 모양을 좀 더 정리를 해 주면은 자연스러운 바닥결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다른 부분을 또 합성을 해 볼게요. 이제는 음 왼쪽의 하단 이 경계선 있는 부분에 이제 물을 합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물이 너무 많잖아요. 많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는 이 소스들 여기 이 소스를 이용해서 여기 우측면에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딱히 모양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 주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아 주시고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외형 정리를 좀 해 줍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이쪽 부분 이제 마무리해서 합성을 합성 작업은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고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합성 이런 부분들 이제 끼워 맞추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니까 너무 헤매지 마시고 똑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라스트 인제 여기서 물결이 제품을 휙 감싸고 왼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으로 소스를 나머지 합성을 하면은 이제 합성은 끝납니다. 자, 이 컷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제 불투명도를 100%로 맞춰줍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마스크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물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리타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뒷부분 이런 남긴 자국들 이런 것들도 정리 한번 시켜주시면 좋고요. 근데 지금 상태가 이게 배경이 화이트잖아요. 레이어를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자 레이어를 한번 잠시만요. 이 뒷부분에 있는 게 걸리네요. 이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앞에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물 모양이 다 잡혔죠. 인제 이 물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할 텐데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까 전에 커브 이제 곡선 가지고 인제 컨트라스트 잡는 법 보셨죠? 네. 그거랑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어두운 섀도우 부분을 잡고 꺾어 주셨죠? 이렇게 꺾어 주시고 살짝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아주 조금만 잡아 주시면은 물 모양이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진해지죠? 더 쨍해졌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나머지 컷들도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옵션 키 누르시고 레이어 움직이시면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인제 윈도우에서는 알트 키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작업은 못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배경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커브를 주면서 이제 물방울 자체를 좀 쨍하게 잡다 보니 제품에 이런 것들이 좀 묻게 되잖아요. 그럴 땐 커브 마스크를 한 번씩 제품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커브를 이거 마스크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씩 싹 닦아 주시면 제품의 컨트라스트도 원래대로 유지를 하면서 물방울도 유지를 할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됐고요. 자, 물 촬영은 청량감을 좀 살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완전 화이트 배경에 그냥 물만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되게 뭔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쪼끔 더 청량감 있게 배경을 좀 제품 컬러에 맞는 배경으로 선택을 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 얼룩진 부분 좀 정리를 좀 하고. 네. 음. 이 부분만 가볍게 정리를 하고 바로 배경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 넣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 자, 되게 쉽죠.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포토샵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하실 줄 압니다. 저는 이 컬러 샘플을 이 뚜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포이드 찾아보겠습니다. 스포이드 여기 있네요. 스포이드로 이 컬러 여기를 찍어주고 포워드 이게 앞에 컬러 샘플로 이 뚜껑 색깔로 잡게 됩니다. 정경색을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 빈 레이어에다가 옵션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정경색이 입혀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곱하기를 살짝 넣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입혀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칠도 좀 조절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품까지 너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재미가 없죠. 여기서 이제 비네팅을 살짝 주겠습니다. 비네팅 주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원형 선택 윤곽 도구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선택 수정해서 이제 패더 값을 주게 되는데 한 400 픽셀 정도 이렇게 주고 다시 예,
컬러를 컬러 컬러를 이제 블랙 화이트로 바꿔줍니다. 그 상태에서 옵션 누르고 마스크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부분만 빼고 배경색만 살짝 푸르스름한 컬러가 입혀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에 좀 더 청량감을 좀 더 만들어 주고요. 이 푸른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으시다면 이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 주셔도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드실 수 있기에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관건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물 촬영과 인제 물 합성에 대해서 인제 액체 합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제 이 정도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예 러프하게 작업을 하면서 인제 완벽하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건 순전히 연습량에 따라 실력이 좌우됩니다. 그러니 많이 촬영해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 사진도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